저는 100명 정도 다니는 대안학교에서 12년 다니고 졸업을 했습니다. 20명 안팎의 학생들이 다니는 대안학교를 지금 한 6개월? 6개월 안 됐구나 아직. 반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80명에서 100명 정도 되는 규모의 비인가 대안학교에 1년 정도 다녔습니다. 서로 닮은 부분이 되게 많은 학생이었고 저랑 그쪽이랑 그리고 아무래도 대안학교 저희 학교 특성상 조금 아픈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이 다 챙겨주기가 좀 힘들고 이래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서로 오해가 좀 깊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서로 피했어요. 어렸을 때 친구들끼리 많이 좀 싸우고 따돌리거나 그런 적이 있었고, 그리고 좀 크고 나서도 뭔가 크고 작은 싸움이 있었던 걸 봤던 것 같아요, 학교 안에서. 나는 그렇게까지 막 뉴스에 나오는 심각한 학교폭력 사례는 아직까지 우리 학교에서 본 적은 없는데 그냥 말하는 거 있잖아. 뭐 언행에 있어서 이건 좀 혐오 표현 아닌가? 하는 것을 종종 들을 때가 있어. 예를 들면 체육 시간에 축구를 하는데 뭐 어떤 친구가 여자치고 잘하네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데 이런 것도 분명히 학교 폭력이라고 공교육에서는 가르쳐 줬었거든. 그래서 근데 이런 표현을 뭔가 어떻게 내가 대처해야 되지? 그런 생각은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 어렸을 때는 다 같이 동그랗게 앉아서 얘기를 했던 것 같고, 둘이끼리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같이 규칙을 만들어서 그 규칙을 지키자라고 했던 것 같고, 근데 그때는 그렇게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느꼈는데, 네, 나중에 좀 커서도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그게 다른 학년이었어서 같이 이렇게 다 같이 둘러앉아서 얘기를 하진 않았던 것 같고, 그 당사자들끼리만 얘기를 하고 조용히 끝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딱히 하진 않고 있고 그냥 저희는 한 주 나눔이라고 해서 한 주 동안 나한테 있었던 일들을 통해 내가 배운 점을 좀 쓰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다가 그냥 쓰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불러서 개인적으로 얘기가 필요한 부분들은 좀 한다든지 해서 좀 예방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학교폭력 예방 활동이라고 진행하고 있는 거는 모의법정을 진행을 하는데, 실제 학교폭력 사례를 가지고 법정 사람들이, 그러니까 학생들이 참여해서 뭐 판사도 하고 검사도 하고 변호사도 하고 그러면 활동을 1년에 4번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그 활동이 학교폭력 예방에 그렇게 도움이 되냐라고 하면은 또 잘 모르겠는데, 왜냐면 일단 사례 자체가 법정이어야 하니까 너무 뭔가 우리와는 좀 동떨어져 있는 그런 너무 심각한 사례들이 많단 말이지. 그래서 뭔가 내가 지금 학교에서 느끼고 있는 그런 되게 미묘한 그런 폭력들 같은 거는 뭔가 예방이 안 되는 것 같고, 어쨌든 그것도 역할극이랑 좀 비슷한 느낌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되게 진지하게 임하지 않아서 솔직히 학교폭력 예방에 어떠한 도움이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 학교 폭력인지 모르겠는데 학교 폭력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좀 평화에 대한 워크숍을 했었어요, 작년에. 그래서 다 같이 둘러앉아서 뭔가 서로 얘기를 나누거나 서로의 그 경계를 침범하지 않고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지 그런 걸 몸으로 해보는 워크숍을 했었고, 그런 거 말고는 학교 폭력 예방 교육 같은 거는 이제 어떤 선생님이 오셔서 뭔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느낌이 드는데, 그런 건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12년 다니면서. 근데 그냥 학교 폭력이라기보다는 관계 사이에서 뭔가 불편한 일이 일어났을 때나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걸 이제 다 같이 둘러 앉아서 얘기를 나누는 정도는 했던 것 같아요. 대응책? 선생님께 말씀드리기 정도가 아닐까 싶어. 제도적으로는 어떤 게 있는지 잘 모르겠고, 선생님한테 말씀드리는 거? 그 정도 있지 않을까? 그냥 얼핏 얘기가 나왔던 것 같긴 한데 그게 막 교육 쪽으로는 안 갔던 것 같아요. 일단은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겠죠? 그리고 그냥 선생님들 선에서 좀 해결을 하지 않을까 싶고, 저희 학교는 좀 장점이자 단점이 있는 게 입학이랑 그 뭐라 그러지, 졸업의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정확한 시기가 정해진 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학기 중에도 누군가 들어오고 싶다 그러면 바로 들어오고, 누군가 그냥 나는 여기서 더 배울 게 없는 것 같아요 하면 그냥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뭐라 그러지, 들어오고 나가는 게 너무 자유롭다 보니까 좀 포기하기가 쉬운, 그냥 그 관계사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냥 포기하기가 쉬운 그런 형태여서 그냥 선생님들하고 이야기하는 게 제일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게 진짜 저는 뭔가 대안학교, 저희 학교 특성일 수도 있는데 일반 학교는 반이 계속 바뀌고 어쨌든 똑같은 사람을 12년 동안 보진 않잖아요. 근데 제가 다녔던 학교는 12년제였고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뭔가 그 사이가 견고해지니까 그런 폭력이 일어날 서로에 대해서 그만큼 많이 알아온 시간이 길어지는 거니까 일어날 가능성은 점점 적어진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반대로 뭔가 어떤 불편한 일이 일어나거나 관계 사이에 변화가 생기거나 폭력이 일어나거나 라고 하면 그 분위기가 환기되기까지 되게 긴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녔던 학교에서는 이렇게 해 라고 말을 해도 그걸 해결하는 것도 중요한데 해결하고 나서의 상황도 저는 되게 그 똑같은 공간에서 앞으로 계속 지내야 할 거잖아요. 전학가지 않으면. 그래서 그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사람이나 당사자가 있다면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저는 학교 폭력이 일어났을 때 그걸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도 중요한데 그 전에 뭔가 이 길게 지속될 관계가 어떻게 하면 안전할 수 있을지를 서로 좀 잘 체크하고 확인하는 시간이 있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 때가 전 되게 좋았고 그런 시간을 자주 갖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취약한 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왜냐면 사실 그 이유는 그게 제일 큰 것 같아. 우리 학교는 너무 좋은 학교고 너무 좋은 분위기를 갖고 있다라는 선생님의 자부심이 엄청 큰 것 같아. 근데 그건 사실 선생님 입장에서 학생들의 분위기를 다 파악하기는 난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리고 우리 학교는 80명에서 100명 정도 다니는 학교인데 어떻게 그걸 다 파악할 수 있겠어. 근데 공교육과 달리 선생님이 학교에 가는 자부심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우리 학교는 학교 폭력 같은 거 절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니란 생각, 그게 조금 어려운 요소가 아닐까 싶어. 취약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좀 아무래도 근데 이 취약하다고 하는 게 그 당사자, 그 가해자를 뭐 전학 보내거나 가해자에게 정당한 처벌을 주거나 그리고 피해자가 다시 지낼 수 있게 해서 좀 정상 상태로 돌아오게 만드는 게 저는 뭔가 일반 학교의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으로 생각했을 때는 확실히 대안학교가 그런 정상 상태로 부르는 그 상태로 돌아오기까지의 어떤 장치나 그런 게 확실히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고, 그래서 뭔가 그 장치가 있으면 그래도 그 기관에서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좀 더 철저해지는 그런 면이 있는데, 학생들 사이나 뭐 폭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체크하고, 근데 그런 게 없으면 좀 이렇게
가려진 부분들이 더 많아지고 그리고 확실하게 처리해주는 기관이 없으니까 그만큼 네, 폭력이 벌어지기도 쉬운 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그 상태는 그러니까 폭력이 일어나기 전에는 다 같이 이렇게 다니고 이렇게 하하호호 하다가 뭔가 학교 폭력이 일어나면 그 순간 뭔가 가해자랑 피해자로 나뉘게 되고 그 둘이 있으면 뭔가 어쨌든 더 이상 다 같이 하하호호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폭력이 일어났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존재하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가해자를 뭐 보내서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가해자에게 처벌을 주어서 뭔가 그 잘못에 대한 벌을 받게 하든지 그리고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어떤 상담 같은 시스템을 지원해줘서 그걸 나아지게 해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좀 없어지게 하는 그래서 그 둘이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게 만드는 걸 정상 상태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정상 상태에 집착하면 뭔가 가해자를 지우고 피해자를 지우고 이런 거에만 집중이 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뭐든지 적당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대안교육이 그래도 학교폭력의 예방의 면에서는 좀 강하지 않을까, 공교육보다는. 왜냐면 아무래도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저희는 되게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만일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매뉴얼 같은 거를 정해두지 않아야 한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건 좀 필요할 것 같고,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서.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대안학교는 사실 학교라고 인정을 못 받잖아요? 더 좀 매뉴얼을 만들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취약하다고 느껴지는 거는 저도 동의를 해요. 대처나 좀 처벌? 이런 부분에서는 취약하지만 예방의 부분에서는 대안학교가 훨씬 더 오히려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영상의 기획자 지금입니다. 여러분은 학교폭력이라는 키워드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교복을 입은 청소년이 가장 먼저 떠오를 것 같은데요. 저는 오늘 이러고 학교에 왔습니다. 저희 학교는 이렇듯 교복도, 반도, 성적표도 없는 그런 학교인데요. 대안학교라는 하나의 단어로 모든 학교를 묻기에 대안학교는 학생의 규모, 문화, 교육관까지 정말 천차만별이다 보니 제가 이전에 다녔던 공교육에서 배웠던 방침들을 그대로 적용하여 활용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인터뷰를 통해 직접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요. 공교육이 아닌 교육 현장에서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는 앞으로 공교육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교육 현장에 더 많은 사람들이 귀 기울이고 비인가 대안학교처럼 다양한 교육관을 가진 학교들도 국가로부터 인정받고 보호될 수 있다면 청소년들의 사소한 부분까지 더욱 안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느꼈는데요. 앞으로 혜재가 담아낼 다양한 청소년들의 이야기들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